뇌를 사용하지 않는 운동은 노동이다. 일땀과 냄새 억제. 땀은 인체의 체온 조절과 노폐물 배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생리적 과정이다. 하지만 특정 건강 문제나 생리적 변화를 통해 땀에서 발생하는 불쾌한 냄새는 많은 사람들에게 고민거리가 된다. 특히 발과 사타구니에서 나는 악취는 간담 경락의 소통 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이는 신체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반영할 수 있다. 이 악취의 원인, 일땀과 냄새 억제. 신장 및 방광 경락 문제. 신장은 체내의 노폐물을 걸러내고 배출하는 중요한 기관으로 이 기능이 저하되면 발에서 강한 악취가 발생할 수 있다. 신장 기능이 원활하지 않으면 체내에 축적된 노폐물이 피부를 통해 배출되면서 썩은 내나 암모니아 냄새가 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신장 질환이나 방광염과 같은 문제가 있을 때 더욱 두드러지며 증상이 심해질 경우에는 전문적인 진료가 필요하다. 이 간담 경락의 소통 문제. 간과 담즙은 체내에서 대사와 해독을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간담 경락이 약화되거나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할 경우 땀의 성분이 변화하게 되어 축축하고 불쾌한 냄새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체내 독소가 원활히 배출되지 않고 축적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간 기능 저하, 지방간, 담석증 등의 문제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간 건강을 개선하기 위한 생활습관 개선과 식이요법이 필요하다. 땀 냄새와 체내 대사. 땀의 구성 성분은 주로 물과 염분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다양한 대사선물도 포함되어 있다. 땀의 성분이 변화하면 그에 따라 냄새도 변하게 된다. 예를 들어 단백질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거나 특정 약물을 복용하면 땀의 화학적 성분이 변할 수 있으며 이는 악취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스트레스와 같은 정서적 요인도 땀의 분비를 증가시켜 냄새를 유발할 수 있다. 3. 운동과 경락 소통. 운동은 땀 냄새를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시키고 땀의 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한다. 특히 허리와 발목 운동은 뒤쪽 방광 경락의 순환을 개선하여 땀의 축축함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운동을 통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면 체내 노폐물이 더 효율적으로 배출되며 이는 땀의 악취를 줄이는 데 기여한다. 또한 운동 중 신체가 자연스럽게 땀을 배출하면서 체온이 조절되고 이 과정에서 땀의 질이 향상된다. 운동 후 충분한 수분과 소금을 섭취하는 것도 중요하며 이는 운동으로 인해 소실된 전해질을 보충하고 체내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1. 추천 운동. 땀 냄새 개선을 위한 운동. 땀 냄새는 여러 요인에 의해 발생하지만 특정 운동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 특히 허리 운동, 발목 운동, 목 및 고관절 운동은 간담 경락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땀 냄새를 줄이는 데 기여한다. 1. 허리 운동. 허리는 신체의 중심으로 전반적인 균형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허리 운동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간담 경락의 기능을 활성화시켜 땀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 고양이소 스트레칭이나 허리 비틀기 운동은 간담 경락의 소통을 돕고 땀의 악취를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이다. 2. 발목 운동. 발목은 체중을 지탱하고 이동성을 높이는 중요한 관절이다. 발목 운동은 하체의 혈류를 개선하고 땀의 분비를 조절하는 데 기여한다. 발목을 돌리거나 발끝으로 서는 운동은 발의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사타구니와 발에서 발생하는 땀 냄새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3. 목과 고관절 운동. 목과 고관절 운동은 상체와 하체의 연결을 강화하고 간담 경락의 흐름을 원활하게 한다. 목을 부드럽게 돌리거나 고관절을 열어주는 스트레칭은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땀 분비의 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한다. 이러한 운동들은 특히 스트레스와 긴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땀 냄새를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다. 4. 자연 요법과 식이요법. 자연 요법과 식이요법은 간담 경락의 소통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연 요법으로는 허브차나 아로마 테라피가 있다. 예를 들어 민트나 레몬그라스와 같은 허브는 항균 효과가 있어 땀 냄새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5. 식이요법. 식이요법으로는 신선한 과일과 채소를 포함한 균형 잡힌 식단이 권장된다. 특히 수분이 많은 식품인 오이, 수박, 샐러리는 체내 수분을 보충하고 땀의 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한다. 또한 과도한 기름기 있는 음식이나 인스턴트 식품은 피하고 소금 섭취를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간담 경락의 기능을 최적화하고 땀 냄새를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4. 땀 냄새 억제의 비타민C와 항산화제. 땀 냄새는 많은 사람들이 겪는 문제로 때때로 건강에 중요한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땀 냄새는 간담 경락의 소통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비타민C와 항산화제를 포함한 건강한 식단이 매우 중요하다. 1. 비타민C의 역할.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체내에서 자유 라디칼을 중화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 레몬즙, 오미자, 산수유와 같은 식품은 비타민C가 풍부하여 간담 경락의 기능을 개선하는 데 기여한다.
이 레몬즙. 레몬은 신선한 비타민C의 원천으로 땀의 pH를 조절하고 체내 독소 제거를 촉진한다. 레몬수를 매일 섭취하면 소화 건강을 개선하고 체내 수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3. 오미자. 오미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간 기능을 강화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오미자청은 다양한 음료에 활용할 수 있어 맛과 건강을 동시에 챙길 수 있다. 4. 산수유. 이 식물은 간 건강을 지원하고 체내 열을 내리는 데 도움을 준다. 산수유를 차로 만들어 섭취하면 땀 냄새 억제에 효과적이다. 5. 보리. 보리는 간 기능을 개선하고 해독 작용을 도와준다. 보리밥이나 보리차 형태로 섭취하면 좋다. 6. 귀리. 귀리는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체중 관리에도 도움을 준다. 귀리를 아침 식사로 활용하면 에너지를 제공하면서도 건강에 이롭다. 7. 밀과 팥. 이 두 곡식은 단백질과 필수 영양소가 풍부하여 간 건강을 지원한다. 밥에 섞어 먹거나 국이나 찌개에 넣어 섭취하는 것이 좋다. 5. 손에 땀이 많이 나는 원인과 해결 방법. 손에 땀의 불편함. 손에 땀이 많이 나는 현상은 일상생활에서 상당한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악수할 때의 불편함, 글씨를 쓸 때 종이가 젖는 문제, 마우스를 사용할 때의 미끄러움 등은 손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특히 신경 쓰이는 요소이다. 심한 경우 손에 땀이 고여 수건이 젖거나 컵이 쉽게 미끄러지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불편함은 개인의 사회적 상호작용과 일상적인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 원인. 심포삼초 경락의 문제. 손에 땀이 많이 나는 주된 원인은 심포삼초 경락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심포삼초 경락은 인체의 체온 조절 및 수분 균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락이다. 이 경락의 기능이 원활하지 않으면 체온 조절에 어려움을 겪은 그 결과 손에 과다한 땀 분비가 발생하게 된다. 이 체온 조절에 어려움. 심포삼초 경락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으면 체온이 정상적으로 조절되지 않아 손에 땀이 많이 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특히 스트레스나 긴장 상태에서 더욱 두드러지며 자율신경계의 불균형이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3. 어깨 통증 및 손의 허물. 심포삼초 경락의 문제는 종종 어깨 통증과 동반되기도 하며 손의 허물이 벗겨지거나 손저림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증상은 경락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음을 나타내며 신체의 여러 부위에서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다. 4. 해결 방법. 1. 생활 습관 개선. 1. 스트레스 관리. 요가, 명상, 심호흡 등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방법을 도입하 자율신경계를 안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2. 규칙적인 운동. 운동은 체온 조절 기능을 개선하고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손의 땀 분비를 감소시킬 수 있다. 2. 식이요법. 항산화 식품 섭취.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이나 항산화제가 많은 식품을 섭취하면 신체의 해독 작용을 도와 증상을 완화할 수 있다. 3. 수분 조절. 충분한 수분 섭취는 체온 조절에 도움을 주며 염분 섭취를 조절하여 땀의 양을 줄일 수 있다. 6. 손의 끈적한 땀의 원인과 해결 방법. 손에 나오는 끈적하고 기름 같은 땀은 많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며 특히 여름철에는 더 심각한 문제로 여겨질 수 있다. 이러한 증상은 단순한 땀 분비 이상으로 그치지 않고 체내의 에너지 흐름과 관련된 경락의 문제와 깊은 연관이 있다. 1. 끈적한 땀의 원인. 1. 비위장 기능의 저하. 한의학에서는 인체의 여러 기능이 경락을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본다. 특히 위장과 비장은 소화와 영양 흡수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들 경락이 약해지면 체내의 열과 수분 조절이 원활하지 않게 된다. 위장과 비장이 허약해지면 체내의 수분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땀의 성분이 끈적하게 변하게 된다. 이로 인해 식사 중 얼굴에 땀이 많이 나고 손에서 느껴지는 끈적한 땀은 불쾌한 느낌을 주게 된다. 이 여름철의 환경적 요인. 더운 날씨는 땀 분비를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이다. 고온가습한 환경에서는 기온 조절을 위해 땀을 더욱 많이 흘리게 되며 이로 인해 끈적한 땀의 불쾌감이 더욱 두드러진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이미 허약해진 위장과 비장 경락이 더욱 영향을 받게 된다. 3. 정신적 스트레스. 정신적 스트레스 또한 위장과 비장의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다. 스트레스는 소화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고 이로 인해 체내의 열이 증가하여 끈적한 땀을 유발할 수 있다. 이 해결 방법. 1. 식이요법. 1. 곡식 섭취. 위장과 비장을 강화하기 위해 녹두와 조를 포함한 식사를 추천한다. 이 두 곡식은 소화 기능을 개선하고 체내의 열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준다. 예를 들어 밥에 녹두나 조를 넣어 꾸준히 섭취하면 소화가 원활해지고 땀의 성분이 개선될 수 있다. 두 채소와 차, 숙주나물과 도토리는 소화에 도움을 주며 탄닌 성분이 풍부한 감리차를 마시는 것도 효과적이다. 감리차는 체내의 수분 균형을 유지하고 위장 기능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3. 기장밥. 기장은 소화가 잘 되고 위장을 편안하게 해주는 곡식이다. 하루 한 끼 정도 기장밥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좋다. 기장밥은 비위장을 강화하고 과식을 피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기장은 체내의 열을 내려주고 땀 분비를 정상화하는 데 기여한다.
또한 기장은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 건강 유지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3. 음료 조절. 찬물이나 찬 음료는 위장을 자극할 수 있으므로 따뜻한 물이나 온도의 변동이 적은 음료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어 따뜻한 허브차나 미지근한 물은 소화 기능을 촉진하고 위장 건강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너무 달거나 과도한 카페인이 포함된 음료는 피하는 것이 좋다. 2. 운동. 1. 유산소 운동. 걷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은 비위장 경락을 활성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다. 규칙적인 걷기는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체내의 에너지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땀 분비를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준다. 하루 30분 이상 걷기를 실천하는 것이 좋다. 2. 무릎 운동 및 앉았다 일어나는 운동. 이러한 운동은 하체 근육을 강화하고 비위장 경락의 활성화를 도와준다. 특히 앉았다 일어나는 동작은 복근과 하체 근육을 사용하게 하여 전반적인 체력 증진에 기여한다. 이러한 운동은 땀 조절뿐만 아니라 체중 관리와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도 효과적이다. 3. 어깨 운동. 심포 3초 경락을 활성화하기 위해 어깨 운동이 중요하다. 규칙적인 운동은 경락의 순환을 개선하고 땀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어깨를 풀어주는 스트레칭과 유산소 운동을 통해 혈액 순환을 촉진하고 전반적인 체력 증진을 도모할 수 있다. 4. 호흡 운동. 깊은 호흡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체내의 에너지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완된 상태에서의 호흡은 정신적 긴장을 완화하고 경락의 흐름을 개선하는 데 기여한다. 5. 명상이나 요가. 명상이나 요가와 같은 스트레스 관리 기법을 통해 정신적 안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스트레스는 위장과 비장의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이를 관리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7. 소금의 중요성. 소금은 체내에서 수분 균형을 유지하고 전해질을 보충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소금이 충분히 섭취되면 땀의 농도가 조절되어 체내 수분 손실을 최소화하고 땀의 질이 개선될 수 있다. 특히 땀 냄새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몇 가지 방식이 있다. 1. 체내 전해질 균형 유지. 소금은 나트륨을 공급하여 체내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전해질이 균형을 이루면 땀의 성분이 안정화되어 불쾌한 냄새를 줄일 수 있다. 2. 수분 보충. 적절한 소금 섭취는 체내 수분의 흡수를 도와 탈수를 예방하고 땀의 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한다. 수분이 충분하면 땀 분비가 원활해져서 악취가 감소할 수 있다. 3. 균형 잡힌 식사. 소금 섭취는 중요하지만 과다 섭취는 고혈압 등 건강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양의 소금을 포함한 균형 잡힌 식사가 필요하다. 4. 소금 섭취. 1. 소금 섭취와 활용법. 소금은 체내 수분 균형과 전해질 유지의 필수적인 요소로 건강한 기능을 위해 적절한 섭취가 중요하다. 특히 짭짤한 음식과 해조류는 소금을 효과적으로 보충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다. 해조류는 자연적으로 소금을 함유하고 있어 영양소를 보충하는 동시에 염분 섭취를 늘릴 수 있다. 검은콩과 약콩과 같은 곡식도 소금을 간접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들 곡식은 단백질과 섬유소가 풍부하여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개선하고 소금과 함께 섭취할 경우 더욱 효과적이다. 또한 국물 요리에 소금을 충분히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국물에서 우러나는 맛과 함께 소금을 자연스럽게 섭취할 수 있으며 이는 체내 수분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소금차나 소금물을 활용하는 방법도 추천된다. 소금물을 적절히 섭취하면 전해질 균형을 맞추고 땀의 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2. 소금 활용법. 소금을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특정 부위에 소금을 풀어 조격하거나 스프레이 형태로 뿌리는 방법은 땀의 악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소금은 항균 효과가 있어 피부에 적용할 경우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고 땀 냄새를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이다. 이러한 방법은 특히 발이나 사타구니와 같은 땀 분비가 많은 부위에 직접 적용할 수 있으며 이는 땀의 분비를 조절하고 악취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소금이 피부와 접촉하면 수분을 흡수하여 땀의 질을 개선하고 자연적인 해독 작용을 도와준다. 의사한 팁. 수축이 잘 돼야 이완이 잘 된다. 이완이 잘 돼야 수축이 잘 된다. 흔하게 몸의 만동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전신운동으로 전신운동을 원한다면 추천하지만 아니라면 최대한 무릎과 허리의 움직임을 제어해야 한다. 항상 올바른 방법을 숙지하고 운동하기 바란다. 또한 어떤 운동을 하든 자세를 잘 유지하기를 바란다. 반동이 일어난다는 것은 과한 중량을 억지로 들고 있다거나 잘못된 습관이 자신도 모르게 몸에 배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자각했다면 스스로 고쳐나가길 바란다. 운동 자세 또한 운동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물론 부상을 예방하는 측면도 있지만 제대로 된 근육 발달을 위한 것이기도 하며 다른 것을 다 제쳐놓고라도 멋이 없다. 폼이 안 나고 너무 아마추어 같아 볼품없다. 몸은 멋있는데 운동 폼이 이상한 사람이 있는가? 이상하게 운동하면 당신은 어디서든 운동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게 된다. 전혀 멋있어 보이지 않는다는 소리다. 그러니 제대로 된 자세로 운동하여 올바른 근육 성장을
이루길 바란다. 호흡. 수축할 때 뱉고 이완할 때 마시는 이유는 호흡을 뱉을 때 근육이 수축하고 호흡을 마실 때 근육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근육은 호흡을 내뱉을 때 함께 수축한다. 반대로 호흡을 마시는 경우 근육은 늘어나기 때문에 호흡을 마시는 것은 근육을 이완하는 데 효과적으로 작용한다. 처음에는 무게 없이 근육의 움직임을 느끼도록 맨몸으로 연습하는 것이 좋다. 무게 없이 맨몸으로도 충분히 자극이 전달된다. 근육은 무게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근육은 움직임 자체로 사용되는 것이다. 집중. 근육의 느낌을 잡는 것을 어려워하지 말아라. 근육의 모양인 결과운동 진행 방향을 상상하고 집중하면 된다. 선수처럼 느끼려 하지 마라. 느껴지지 않는다. 당신은 프로 선수가 아니다. 꼭 느낌을 컨트롤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결국 뇌가 하는 것이니 상상과 집중만 제대로 하면 된다. 자극에 연연하지 마라. 저절로 되기도 하고 안 돼도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생각과 집중이다. 그러니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몸은 뇌의 명령에 따라 움직임으로 집중하고 상상만 하면 된다. 이것은 선수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경력과 상관없이 집중과 상상으로 근육의 성장은 달라진다. 그만큼 중요한 것은 집중과 상상이다. 뇌피셜. 여기서의 내 설명은 예를 들기 위해 비유적 표현을 쓴 것이지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다. 오해의 소지가 존재하며 내 주관적인 생각과 더불어 해부학적인 내용에 비춰 설명한 단순한 지표라고 말한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 또한 사람의 몸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의학과 과학이 공개한 내용들은 추측일 뿐 정답이 아니다. 누군가 정답처럼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거짓말이다. 그가 창조주인 신이 아니라면 말이다.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정보는 데이터와 통계, 일부의 실험으로만 결정된 것들이다. 전 인구의 통계도 아니며 그저 추측론일 뿐이며 또한 다수의 의견이 답은 아니다. 그저 일정 조건에 맞춰진 통계를 따른 동의일 뿐이다. 그러니 정보는 정보로서 활용하고 자신의 경험적 데이터와 더불어 잘 선택하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당신의 심장이 왜 뛰는지 아는가? 모른다. 그냥 뛴다. 의학적으로 추측할 뿐 숨을 쉬는 것도 심장이 멈추지 않는 이유도 우린 아직 모른다. 그러니 어떤 것도 믿거나 맹신하지 말고 참고만 할 뿐 자신의 몸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운동 방법을 찾아 나가길 바란다. 5. 마무리. 근육 운동을 할 때 생각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음식을 씹느냐 삼키느냐와 같다. 음식을 삼키면 맛을 모르고 씹으면 맛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삼킨 음식의 맛을 뇌가 인지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듯 생각 없이 운동을 한다면 근육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삼킨 음식처럼 맛을 인지하지 못한 근육은 움직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결과로 성장은 늦어진다.